예, 그러니까 이 글이 보시면은 이제 2020년 6월경에 쓴 글인데, 이 글을 쓰고 그 뭐 다음 달인가 그 사립 탐정을 이제 뭐 양성화하겠다 이런 그 법안이 나왔죠.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이게 무슨 그 진짜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진짜 수사권을 가진 그런 탐정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흥신소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업무의 제한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흥신소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데, 근데 흥신소가 지금까지 흥신소가 하는 일이 이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되게 애매했잖아. 그러니까 이 그냥 흥신소를 탐정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양성화를 하겠다는 거지. 진짜 뭐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그런 탐정, 뭐 이렇게 그 수사에 가담을 하고 뭐 재판에 효력이 되는 증거를 수집을 하고 이런 임의 수사가 다 가능한 그런 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런 탐정이 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한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 지금까지는 탐정을 불법화를 했지만은 지금 와서 탐정을 양성화한다고 해도 이 흥신소가 하는 업무 정도의 제한을 왜 그렇게 둬야 하는가? 왜 한국에서는 그 진짜 미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했던 그런 완벽한 그 경찰의 업무를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탐정 제도를 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가? 왜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본문 자체가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본문 제목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필자인 제가 사립탐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왜 사립탐정을 허가를 할 수가 없는가? 왜 한국 정치인들은 탐정이 그 수사권을 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인과 공권력은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 말하자면은 그냥 수사권을 갖다가 공권력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완장질이잖아요. 이것도 완장질이, 물론 이제 이걸 완장질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완장질로서 악용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을 공권력만이 가져야 되는데 사립탐정 따위가 끼어들어서 임의 수사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사립탐정이 자꾸 이렇게 그 한테 침해를 받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완장이나 감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탐정이 이게 민간에서 수사권을 가지고서는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에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침해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에다가 수사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 이 민간과 수사권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인과 공권력은 그 탐정을 합법화시키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사립탐정이 합법화가 되면은 정치인들 본인들이 다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있고 스토커가 있죠. 그리고 탐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흥신소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흥신소라는 게 이게 음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탐정 같은 일도 하지만은 흥신소 분들이 솔직히 파파라치라던가 스토커 같은 일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파파라치나 스토커하고 탐정이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거죠.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파파라치나 스토커는 그냥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침해를 하지만은 탐정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임의 수사가 가능한 게 바로 탐정인데, 임의 수사라는 거는 영장이 필요한 적극적인 수사를 못 하는 거죠. 남의 집에 막 쳐들어온다던가, 그 남의 막 인터넷 기록을, 사용 기록을 막,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인터넷 사용 기록을 해킹을 해갖고 전부 다 이제 막 뜯어본다던가, 막, 남의 막 이메일을 열람한다던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임의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그, 이것도 그 공권력이 이제 자기가 영장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사람의 행동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지켜보기만 하면 충분히 이제 수집이 가능한 정보 같은 거,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들, 증거 수집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탐정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너무 한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거는 스토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범죄 행위가 있다고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범죄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형사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가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단지 이제 탐정 같은 경우는 이게 사설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공권력만 받을 수 있는 영장 같은 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는 못 하지만은 이 사람이 증거를 수집하고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실제로는 사립탐정이라는 것이 흥신소 같은 일도 많이 합니다. 흥신소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탐정의 본래 아이덴티티는 형사가 하는 업무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다라는 거죠, 탐정은.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솔직히 탐정이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탐정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흥신소의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탐정사무소라는 게 우리나라 뭐 예전에 영화 중에서도 그 권상우 배우님 나오는 영화 중에 탐정 비기닝하고 뭐 탐정 비기닝 또 2가 나왔죠.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은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거기서 이제 탐정이라고 나오는 그런 탐정사무소라고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일련의 과정이라든가 설정 자체가 한국에서는 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지금 탐정조차도 불법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거 이제 넘어갈게요. 여튼간에 말하자면 탐정이 이제 형사법상 위법 행위에 대한 임의 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임의 수사를 진행을 해서 범죄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모아서 가져왔다면은 이게 이제 형사들이 수사한 내용하고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탐정의 업무 자체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권력 쪽에서 탐정이 수집해온 그런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탐정이 불법이니까. 근데 그리고 반대로 해당 탐정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네가 뭔데 이렇게 남의 사생활을 침해를 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수사를 하냐 이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탐정 활동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한 거와 비슷한 그런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당 국가의 탐정 활동 자체가 합법이어야 돼요. 한국은 해당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7월 달 때부터가 이제 탐정 허가를 내주겠다고 물론 그게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탐정이라는 게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탐정이 명백하게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탐정이 아니라 기존의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인 거죠. 기존의 흥신소가 그냥 양성화가 되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해당 탐정이 수사한 내용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임의 수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정이 합법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임의 수사를 해서 그 수집한 증거면은 이 사람들이 그 탐정에 수집한 증거가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애초부터 사립탐정 자체가 불법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만큼 증거를 수집을 했어도 그냥 사생활 침해하는 스토커라 그 얘기죠. 이거 뭐 비슷한 맥락으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하는 게 뭐예요? 사이버 명예훼손죄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변호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되게 말씀을 되게 애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어쨌든 인터넷이라는 데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익명으로 단 댓글을 갖다가 만약에 경찰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이 범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은 좀 굉장히 좀 정부가 편한 대로 다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예전에 그 카카오톡에서 이제 저번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카카오톡 쪽에서 이제 경찰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를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좀 강압적인 처사를 이렇게 좀 내비쳤더니 이제 카카오톡 쪽에서는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수적인 사람들은 국가가 수사를 한다는데 카카오톡 정도 되는 회사가 그런 거를 갖다가 무조건 국가가 국가에서 증거를 수집을 한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해도
카카오톡이 교계 개인정보를 줄 의무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인 그러니까 민간 단체를 갖다가 그렇게 민간 단체 권리를 침해를 안 하면서 그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는 거 그거는 경찰이 그걸 할 일, 그게 경찰이 할 일이지.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무슨 도둑놈이 살아. 그러니까 무슨 사기꾼이 살아. 뭐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아파트를 실시간으로 CCTV로 감시를 하겠다. 경찰이. 여러분이 뭐 똥 싸고 밥 먹고 목욕하고 이런 거 다 감시하겠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막 문 두들기고 이거 지금 수사 중이니까 경찰한테 수사 협조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유국가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 협조를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골 때리는 건데, 일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장 사이트인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 정보 내놓으라 그러면 짝깍짝깍 줘요. 그러니까 일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찰에 협조를 잘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의외죠. 근데 그 메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 회원들 권리를 보호한다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선 난 메갈리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개인정보를 줘야 될 이유는 없거든. 그 민간 사이트가.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이거는 좀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사람이 좀 진짜 심각할 정도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은 여튼간에 이제 이거는 좀 나라마다 되게 다른 부분들이고 변호사님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못 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도 유튜브 이런 거 활동 같은 거 좀 활발하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쪽 패밀리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 이런 거 왔다 갔다 좀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악플러들 막 부모 욕도 하고 진짜 본명 실명 다 막 거론하면서 욕하고 명확하게 특정성이 이제 성립이 되고 또 심지어 그 욕을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말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건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사이트는 이게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수사 협조한다고 한다고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이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줄 의무가 없는 거야. 원래 자유국가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가치관 판단은 뭐 걔나 뭐 서로 다른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여튼간에 미국 사이트는 그렇게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한국 사이트는 다 돼요. 일베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악플 달고 싶으시면 해외 사이트로 악플 다시면 못 잡습니다. 여튼간에 근데 그런 건데 만약에 그 유튜브 회원을 내가 특정적으로 알 수가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이 유튜브 회원이 누군지 이 아이디 가진 새끼가 누군지 내가 직접 수사를 했어. 내가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를 걸었어요. 그럴 경우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유튜브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라고 IP를 추적하고 다른 사이트 아이디까지 쫙 수집을 해갖고 솔직히 그거 빼려면 개나 소나 다 빼잖아요. 솔직히 조금 그 지식만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서 이 사람 스토킹하고 이 사람 개인정보를 수집을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이 증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법이 그런 식으로 되게 어바웃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증거 수집한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되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을 스토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스토킹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신상을 털어갖고선 고소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신상을 턴 행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건 저도 답을 못 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유튜브에서 고소한 사람, 뭐 나한테 욕한 사람들 뭐 이거 전부 다 PDF로 뽑아갖고서는 리스트 수백 명을 만들어서 고소를 했네 뭐 이런 거 다 거짓말 허세예요. 허구예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근데 만약에 한 유명한 유튜버가 다른 유명한 유튜버한테 악플을 달았다. 그러면은 이 유명한 유튜버 이 새끼도 이제 이 사람의 특정성이 되게 성립이 되고 서로 특정인의 특정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을 명예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이미 발커진 상태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름도 모르는, 진짜 듣보잡 새끼가 PC방에서 유튜브로 심지어 막 우회 IP로 해서 내 악플 닿았다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탐정의 이제 그런 탐정 활동에 대한 결과가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해당 국가가 탐정 활동이 합법이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수사한 내용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임의 수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냥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한국은 법 자체가 되게 어바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한 기준입니다. 그냥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 보세요. 근데 이제 탐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말하기 전에 한국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법 기준의 토대를 한번 보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도 없고 자유주의적 관점에도 어긋난 그냥 그저 통제를 위한 구시대적인 금지 법안들이 난무하죠. 예를 들어서 아청법이라든지 이 법이 애매해. 이게 배우가 미성년이 아닌데 교복을 입으면 잡아간다. 근데 이 잡아간 거를 내가 야동을 본 걸 정부가 어떻게 알 거야? 그러면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 인터넷 특정인에 대해서 임의 열람을 해야 되는 인터넷 사용이 그럼 정부가 이 사람 인터넷 기록을 표적 수사를 해갖고 표적으로 정해놓고 임의 열람을 했어. 그럼 이건 합법이야 불법이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이제 씨발 야동 배우가 성인인데 교복 입고 찍었다고 아청법에 걸려서 전과자가 된다는 것도 개소리지만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은 애초에 개개인이 야동 보는 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못 잡잖아요. 못 잡으니까 문재인이 요번에 N번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법의 핵심 내용이 그거야. 그냥 정부가 임의로 아무나 그냥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임의적으로 아무나 그냥 인터넷 사용 기록을 영장 없이도 그냥 딱 쭉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봅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야동이 합법인 나라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부 다 야동이 합법입니다. 야동 봤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이제 포르노 매체가 아니라 이거를 진짜 실제 상황이야. 이러면 이제 그건 잡아가야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애초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야동을 봤어. 되게 많이 봤어, 만약에. 근데 누가 내가 야동 본 기록을 쫙 뽑았어. 나를 스토킹을 해갖고. 나를 표적을 해갖고. 그러고 날 막 협박을 해. 협박을 하면 누가 범죄자입니까? 당연히 협박하는 놈이 범죄자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협박 범의 요구를 또 들어주죠. 왜 들어줘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렇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쪽팔리니까. 그냥 야동이 불법은 아닌데 야동을 내가 많이 보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서로 상호간에 똥을 묻혔으니까 그 사람도 범죄자라고 함부로 말할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번 한번 요구사항 들어주고 퉁치고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협박한 놈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건 안 변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야동이 애초에 불법이잖아요. 야동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다가 문재인 욕하는 글을 맨날 쓰니까 문재인이 물론 나같이 듣보잡은 문재인이 나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문재인이 만약에 나를 알았어. 얘가 하는 짓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디 수사기관에다가 저 새끼 저기 컴퓨터 사용 기록 이렇게 쭉 뽑아보라고 이렇게 사주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간에서 흥신소도 하는 것도 일도 아닌 이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야동 사이트 같은데 접속을 했다 이러면은 그런 내가 야동 보고 접속한 기록에 대해서 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면은 대통령이 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표적으로 해서 이 사람 컴퓨터 사용 기록을 뽑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재인이 말한 그 N번방 특별법으로 인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표적 수사, 임의 수사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이 사람 인터넷 사용 기록을 정부가 그 공권력이 이 사람 인터넷 사용 기록을 임의로 그냥 열람을 해도 이게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거야, 한국에서는. 이게 통제 국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야동 안 본 새끼가 어디 있어요? 99%는 볼 거야. 그러면은 정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우리 정부한테 나쁘게 찍히면은 니네 내가 표적 수사 할 거야. 내가 N번방 특별법으로 니네 인터넷 사용 기록 다 열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성착취라던가 이런 부분, 내가 다른 칼럼에서는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악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감이 왔을 거야. 왜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 셜록 홈즈 같은 그런 미국이나 일본식의 완벽한 수사권이 보장이 되는 사립탐정을 절대로 허가해 줄 수가 없는 것인가? 왜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인가? 보세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단락이죠, 여기서. 자, 한국의 기형적 독재국가식 야동검열법을 예로 들면은, 왜 탐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탐정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자명해진다는 거죠. 자, 봅시다. 다시 되짚어 볼게요. 탐정의 업무와 수사 권한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탐정의 수사는 형사법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탐정의 수사 방법은 경찰 소속 형사들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단 영장에 필요한 적극적인 수사는 불가능하죠. 자, 말하자면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 수사는 탐정도 경찰에 준하게 활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한국의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이. 보세요. 한국은요, OECD 어느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합법적으로 생산된 성인물을 관람하더라도 징역을 먹일 수가 있는 그런 개병신 같은 전체주의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된 나라죠, 한국은. 예? 우리나라는 중공 북괴를 욕할 그게 아니야. 공산주의 국가 미만이에요,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윤리 노름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포르노그라피하고 성문화하고 성매체하고 성인 매체하고 성범죄를 동일시하고 연관을 지면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보세요. 첫 번째로 야동 성인물 관람 자체가 불법이야, 이제 한국은. 성인물 관람이 불법이고, 여성부랑 민주당이 이걸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성인물 관람하더라도 징역을 먹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조주빈인가 N번방 특별법으로 이제 국가가 개인 컴퓨터 사용 기록까지 이미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거의 그거지. 동성연애자는 그냥 아랍에서는 동성연애자를 묻지마로 그냥 죽이잖아요. 거의 그거랑 동급으로 가는 거야, 한국도 이제. 네? 보세요. 근데 한국에서 사립탐정,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에서 만약 사립탐정이 완전한 수사권을 허가를 내줘버리면은 개인이 아동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탐정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 왜? 형사법상 불법이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탐정이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IP를 털어서 야동을 본 게 나오면은 이거는 합법인 거야. 그 그러니까 정부가 야동을 불법으로 만들고 그 N번방 특별법으로 개인 컴퓨터 사용 기록 이미 열람을 가능하게 법안을 추진한 거는 공포 정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내 눈밖에 나면은 내가 너네 컴퓨터 사용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이미 열람해서 너네 언제라도 그 성범죄자로 엮을 수가 있어. 이거를 지금 이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탐정은 형사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탐정이 정치인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왜? 형사법상 불법이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개인이 야동을 보는지 증거 확보를 위해 탐정은 개인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추적할 수가 있죠. 왜? 형사들도 영장 없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며. N번방 특별법이라는 게 그만큼 무식한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놈을 갖다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왜 죄가 없는 그냥 자기
그 성욕 해소를 위해서 야동을 보는 선량한 사람들을 왜 잠정적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공포 정치를 하냔 말이야. 어떻게 임의적으로 개인 컴퓨터 기록을 보고 개인이 포르노 사이트 접속하는지 접속 안 하는지를 왜 정부가 그걸 감시를 할 수가 있대,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포르노 사이트 보는 거하고 성범죄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상관이 있다고 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성윤리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선진적인 성윤리를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얘기죠. 어떻게 무슨, 그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뭐든지.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거세해버려. 똑같은 거지. 응? 그 야동이라는 거는 전국의 모든 남자가 다 보는 건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리고 포르노가 합법화된 문명국가 자유국가일수록 성범죄가 오히려 더 적은데, 왜 자꾸 말도 안 되게 한국은 포르노가 계속 불법이었는데 왜 포르노가 불법인 국가에서 자꾸 포르노 탓을 자꾸 하냐고요.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는 우리보다 성범죄가 없는데. 그러면 아랍 국가, 통제 국가, 미개한 국가, 그런 국가가 공공연하게 성범죄 일어나잖아. 여자들이 길에 다닐 수도 없잖아, 그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이 뭐 포르노가 다 불법인데도 그렇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한마디로 그 포르노그래피하고 성범죄를 엮는 거는 그냥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걸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죠. 자, 말하자면 그 야동을 통제하는 이유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물을 빼고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 야동을 본 놈은 전부 감옥에 쳐넣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탐정들도 형법상 징역도 가능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임의 수사가 가능하게 허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정치인, 유명인들 인터넷 접속 기록부터 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거듭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야동이 만약에 합법이면은 탐정이 개인이 야동 본 내용을 자기가 추적을 하면은 이거는 단순 스토킹이야. 그 추적을 한 탐정이 범죄자예요. 근데 한국은 첫 번째로 일단 야동이 불법이에요. 야동이 형사법상 불법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 그 문재인 새끼가 욕해서 죄송한데 하도 개념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 다 늙은 노인네가 아니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윤리 의지를 갖다가 헌법도 무시하면서 억지로 어떻게 밀어붙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 자격이 있어요? 응? 빈대잡으려다 초가집 다 태운다고 그런 꼬라진 거지. 뭐 심지어 내가 봤을 때는 윤리적인 이유도 아니라니까. 나는 이걸로 봐. 이거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거야. 자유주의 자본주의 물을 빼고 국민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요. 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계속 만드는 거야. 문재인도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나라가 윤리로 돌아갑니까? 법으로 돌아가는 거지. 윤리는 개개인이 지키는 거죠. 인간 개개인이. 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이 좀 하다가 또 흥분해서 새 나갔는데, 보세요. 차분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동이 애초부터 불법이면은 탐정이 개인이 야동 본 거를 아무리 수사를 하고 이 사람 인터넷 사용 기록을 털어봤자 이게 법적인 증거가 안 돼. 즉 증거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개인 신상을 털어서 내가 개인 정보랑 개인 권리를 내가 침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턴 탐정이 범죄자가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 그 개인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임의 열람이 가능하게 지금 추진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모르겠어 지금. 근데 한국은 하도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통과가 된 건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것도 지금 애매한 거야, 한국은. 또 내용이 되고 세려고 하네. 일단 빨리 얘기부터 끝내고 보세요. 그러면 니네도 영장 없이 이미 열람하니까 탐정인 우리들도 이미 열람했다. 그리고 범죄가 입증이 됐다. 그러면은 이 탐정은 개인 신상을 엄청나게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탐정은 아무 죄가 없고 신상이 털린 사람이 이제 야동을 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법적인 전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보세요. 탐정이 그러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뭐 서울시 강남구 뭐 개포동 사는 뭐 김씨 아무개 김씨 뭐 이런 사람 인터넷을 털까요? 아니죠. 국회의원 정치인 유명인들부터 사기치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사실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동을 안 보는 남자 따위는 없죠. 없다는 거 알아. 정부도 알아. 민주당도 알아. 여성부도 알아. 근데 알면서도 이런 병신 같은 야동 검열법을 통과시킨 까닭은 성범죄 예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40년 전에도 옛날에 뭐 그 부부 관계 관련 클리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40년 전 미국 서적 같은 거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요. 야동의 악영향은 성범죄가 아니에요. 야동의 악영향은 성범죄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포르노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성적인 판타지가 너무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한마디 딥다크 판타지지. 그 딥다크 판타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 사람을 보고 흥분을 못 느끼고 포르노를 보면서 혼자 자유행위를 하고 이거를 더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거에 더 심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동의 악영향은 성범죄가 아니에요. 실제 성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 이게 더 야동의 악영향이야. 40년 전 그 미국의 섹스 클리닉 같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네가 어떻게 아냐고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서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중고등학교 때 그냥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골 때리는 건데 막 옆집 아줌마가 버리려고 막 책 묶어놓고 그러면 막 주워 와서 읽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제 여튼간에 이제 그 야동의 악영향은 오히려 섹스리스를 만드는 게 문제지. 야동 보고 딸딸이 치고 정에 걸다 비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요? 아니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딨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야동 보다가 지금부터 강간하러 가야겠다 이러고 길거리에 강간하러 나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 오히려 성범죄를 줄이고 싶으면 음주를 금지를 하는 게 맞죠. 야동은 권장을 해서 집에서 혼자 그냥 딸딸이 치게 만들고 음주를 줄여야지. 보통 술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자한테 술 먹이고 또 내가 술을 먹고 여자가 술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성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야동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응?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동 검열법의 진짜 취지는 우리는 남자라면 거의 야동을 보는 거 알고 있다. 고로 민간인 컴퓨터 사용 기록을 이미 열람할 권리까지 가진 공권력은 언제든 어떤 남자든 표적이 된 놈을 범죄자로 만들어 실제 징역까지 먹일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솔직히 야동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야동 안 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누구든지 컴퓨터 사용 기록을 이미 열람을 해서 잡아갈 수 있는 공포정치를 위한 장치인 거예요. 공포정치를 위한 장치. 예? 이거는 민간에서도 다 할 수 있죠. 표적이 되는 컴퓨터 사용 기록 추적하고 열람하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요? 이걸 왜 안 합니까? 불법이니까 안 하는 거죠. 불법이니까. 어? 근데 한국 정부는 지금 이 불법 행위를 예비 성범죄자를 색출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허가한 집단만, 공권력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탐정이라고 하면 공권력 형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임의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야 그게 탐정인데, 탐정이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탐정이라고 하면은 형사가 하는 거는 형사가 할 수 있는 건 탐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독재 장치를 정부만 가져야 되는데 탐정까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탐정 허가를 내준다고 해놓고 끼찔끼찔 애매하게 수사권을 완벽하게 이게 위임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흥신소의 이름만 바뀐, 한마디로 흥신소를 양성화시키는 거에 불과한 그런 찌질한 사립 탐정 합법화를 하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게 탐정이 아니죠. 그거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에서 야동을 보는 거는 형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가능한 불법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전두환 때도 안 하는 개지랄인데 이걸 지금 무슨 이게 진보입니까? 이런 퇴보 공산주의식 전체주의 국가식 이런 퇴보 법안을 만드는 게 이게 진보입니까? 진보란 단어에 대한 이건 모욕이죠. 자, 그리고
해당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는 임의로 개인 컴퓨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런 미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통제국가 한국인데, 이런 게 가능한 한국에서 사립 탐정을 허용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탐정이 다시 같은 말 반복인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이거 솔직히 머리에 때려 박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탐정은 형사가 하는 건 영장 필요한 건 빼고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탐정은 형사가 하는 건 영장이 필요한 것 빼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이나 형사들조차도 야동법률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애초에 실효성보다는 공포정치를 위한 장치로 마련된 한국의 괴랄한 단속법이기에 수사권은 끝까지 공권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독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줄 요약. 사립탐정이 허가가 되면 정치인들도 야동 보는 범죄자로 전부 깜빵행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탐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하려면은 먼저 법부터 정상적으로 다 바꾼 다음에 탐정을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한국은 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무늬만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냥 중후정치 때법 독재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불혹입니다. 불혹이고, 이건 옛날 일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국정원이 민간인 박원순 시절부터 불법 사찰과 퇴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이 박원순을 갖다가 이게 표적으로 하고서는 이게 박원순 표적으로 어떤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박원순이 시장이 된 다음에 앙심을 품고, 그 당시 민간인 사찰은 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명박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들이 민간인 사찰은 헌법 위반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본인들이. 응? 보세요. 과거 박원순은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면서 이건 민간인 사찰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을 잡는 곳이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 곳은 없죠. 그런데 이제 뭔가 간첩 행위에 대한 의심이 갔기 때문에 박원순을 사찰을 했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사회주의자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휴전 분단국에 사는 국민들 머리 수준이면은, 만약에 국정원이 박원순을 사찰을 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대체 박원순이 어떠한 행보를 보였길래 간첩 혐의를 의심을 받은 걸까? 근데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인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진짜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이제 이 글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지만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살아 계실 때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박원순이 인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생각을 하진 않고 박원순을 사찰하다니 국정원이 나쁜 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아니 뭐 국정원이 간첩을 열심히 잡아서 국민들한테 피해주거나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 게 있어요? 네? 뭐 6.25 때 북계 중공군한테 무참하게 살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뭐 픽션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가까운 과거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국정원도 만들고 간첩도 수사를 한 거잖아요. 가까운 과거에 이렇게 이 구체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니까 국정원도 만들고 간첩도 수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종북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 거는 그 당시 시대에 맞게 행동을 한 거죠.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한 거죠. 국정원이 뭐 개인 뭐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한 겁니까? 이게 개인 욕심을 위해서 한 겁니까? 응? 자,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끼리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뭐 간첩이 아닌데 간첩 누명을 씌우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한 걸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그리고 뭐 만약에 그리고 간첩을 잡겠다는 좋은 목적이 있었어도 민간인 사찰을 하는 거는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근데 솔직히 이것도 문재인이 말하는 그 조주빈 특별법칙으로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다 열람하겠다, 이 정도의 사찰은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박원순이 구체적으로 이 북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없나, 이거를 수사를 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박원순 사생활을 판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문재인이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사찰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민간인 컴퓨터 사용 기록을 맘대로 임의 추적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듭니까? 아니, 간첩 잡으려고 하는 건 안 되고, 예비 성범죄자 단속하려고 하는 거, 그건 되는 거예요? 응? 본인들은 사찰 당한 것만으로 기분 나쁘다고 사과하라고 엄프를 하고, 그러면서, 야동본은 선량한 국민들은 야동본 기록 국가로부터 다 추적당하고, 징역까지 먹어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싫으면은, 정부한테 찍히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애초에, 그리고 범죄 예비라는 게 있어요? 범죄가 그냥 범죄지, 예비 범죄를 처벌하는 게 있습니까? 성인물 관람하는 게 성범죄랑 직접 연관이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기준에서 예비 성범죄자가 성립된다고 쳐도 당신들 기준이라는 거지. 응? 그런데 당신들 기준에서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쳐도 범죄가 아닌 예비 범죄가 어떻게 형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입니까? 자, 보세요. 구보수 세력들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좌파들은 각박한 세상 정도가 아니라 자유가 사라진 리얼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하잖아. 지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구보수 세력들이 정도를 지키지 못해서 좌빨들의 득세를 불러왔지만은 지금 좌빨들이 정도를 모르는 거는요. 우파들이 그렇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거세고 빨라요. 어? 보세요. 갑질하는 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좌파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건국하고 50년이 걸렸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하고 한 50여 년 정도 너무 이제 우파들의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우파라기보다 우파는 아니지. 솔직히 우파는 아니고 기득권들이지. 기득권, 부유층, 벼락부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갑질이 심하고 너무 솔직히 이제 속된 말로 재수없게 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좌파를 지지한다. 자, 이런 생각을 한 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런 생각이 대세가 되는 데까지 50여 년이 지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러워도 숨을 쉴 수 있고 밥은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로 그냥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국민들이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